곧 여름방학 시즌이 돌아오면서 색다른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쌍꺼풀, 코수술 등 방학 기간을 틈타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중화된 수술이라도 부작용, 불만족으로 인한 재수술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무알15 성형외과 전문의 양동준 원장님을 모시고 성형수술에 관한 다양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양동준입니다. 네, 방학 시즌이 성형외과에서는 가장 성수기라고 하잖아요. 요즘 성수기를 실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성형외과 성수기는 이제 학생들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제일 성수기인데 그 중에서도 겨울방학이 길어서 좀 더 성수기고 여름은 요즘 많이 이제 방학들이 짧아지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성형외과를 시작했던 때보다는 조금 이제 덜 성수기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방학이다 보니까 이제 성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방학 시즌 성수기에 가장 인기가 있는 수술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학생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다 보니 쌍꺼풀 수술이려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이제 쌍꺼풀 수술이고요. 또 의외로 그다음 많이 하는 게 이제 코 수술입니다. 그래서 눈, 코 수술이 아무래도 학생들은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대부분의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이 가장 이제 1위를 차지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코 수술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 학생이던 시절에는 코 수술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흔한 수술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좀 쌍꺼풀 수술만 있는 줄 아는데 요새는 코 수술도 수요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 코 수술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나눠주시죠. 요즘 뭐 빅데이터, AI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결국엔 성형 수술도 많은 오랫동안의 경험을 가진 특히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으시는 게 우선 제일 안전성, 그다음 수술의 성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요즘 이제 검색들 잘 하시니까요. 그쵸. 검색을 잘 하셔서 참 어떤 병원이 정말 잘하는 병원인지 잘 찾아보시고 또 한 병원만 가지 마시고요. 좀 힘들더라도 발품 팔아서 적어도 한 3군데 이상 병원을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시고 또 본인한테 가장 마음에 드는 선생님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마음에 드는 선생님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 성형 어플이나 카페 그리고 유튜브까지 정말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요. 이 코수술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구축이라든지 또 들창코처럼 코 모양이 망가져 있는 사진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코 수술하고 이런 부작용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아무래도 일단 의사 선생님 역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을 하려고 수술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도 역시 제 스스로도 100%가 나올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에 대한 부작용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생님을 잘 선택을 해야겠죠. 그쵸. 근데 이제 흔히들 코 수술, 재수술이 보통은 이제 한 번에 안 끝난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10년마다 한 번씩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인터넷 치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10년마다 다시 해야 되냐? 그건 결코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닌가요? 수술만 한번 잘 해놓으면 그 코는 평생 갖고 있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면 한 번의 수술만으로도 계속 그 코를 유지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구형 구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병원에서 일단 먼저 해야 될 거는 가장 이제 멸균이죠. 가장 소독이 제일 잘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할 때도 피가 최대한 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무래도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항생제, 소독 이런 것들을 잘 철저히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환자분들 역시도 술 만약 좋아하시는 분이면 보통 늘 여쭤보시는 게 과연 수술하고 나서 술 언제 먹을 수 있는지 꼭 여쭤보시거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포인트죠. 그게 이제 한 가지예요. 그런 분들은 또 공통적으로 내일 수술을 받으니까 전날
과음을 하고 오시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아, 전날 과음도 네. 위험의 문제가 되나요? 그거는 일단은 염증이라는 거는 네. 요즘은 약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약으로 웬만한 균들은 다 잡아요. 아, 그래요? 하지만 염증이 이제 개인마다 틀리거든요. 네.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본인의 면역 상태라고 보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네. 코 수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축이 오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보면 구축은 정말 아주 적은 확률적으로 작은 부작용이에요. 아, 네, 부작용의 일부인 일부죠. 건가요? 근데 아, 그러면 이 구축도 충분히 이제 예방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럼 또 하나 제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코 수술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남게 되는 흉터, 이 흉터에 대한 걱정들이 또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얼굴 가운데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흉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흉터에 대한 흉터를 최대한 남지 않게 할 수 있는 꿀팁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 뭐 꿀팁이면 가장 제일 간단한 거는 겉에 흉터가 안 남게 수술을 하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흉터예요. 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개방을 하다 보면 의외로 환자분들이 흉에 민감하신 분도 있는데 코 흉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저한테 뭐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아, 흉터가 좀 덜 남으니까. 그게 아니라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굳이 이렇게 고개를 안 들더라도 정면에서도 이 비주가 웬만하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흉터가 보여서 의사인 제 입장에서 자꾸 보이니까 이제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비개방으로 가야겠다. 그게 최대한 흉터를 안 보이는 방법이다 생각해서 비개음을 하고 있어요. 그럼 비개방 수술로는 메브리코 제거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그게 제일 많이 제가 듣는 소리예요. 비개방은 뭔가 메브리코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감이 있어서 오해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이제 많은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지금 개방을 많이 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코끝 수술 하기가 쉬운 게 개방 수술이거든요. 아,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들 개방을 하시니까 환자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상담 받다 보면 뭐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메브리코나 뭐 코뼈를 휜 걸 잡는다거나 뭐 코끝에 뭔가를 잡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개방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원장님은 왜 비개방이 가능하세요라고 저한테 늘 묻는 거거든요. 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 가능한가요? 네. 오, 정말 신기해요. 뭔가 비개방이라고 하면 이 구축 자체를 바꾸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편견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개방이든 비개방이든 수술의 결과는 똑같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개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비개방에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가능한 수술이 비개방이다. 그럼 비개방 수술은 기법의 다양성일 뿐 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제가 혼자서 갑자기 시작한 방법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수술 방법 중에 저는 이제 비개방을 다시 선택을 해서 조금 더 환자분들한테 되도록이면 흉이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다시 이제 비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인데요. 요즘에는 그 보형물도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나오더라고요. 보형물의 종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형물은 뭐 1번 제일 많이 쓰는 게요. 일단은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많이 들어있죠. 제일 쉽게 딱 넣는 게 실리콘이고요. 두 번째는 뭐 늑연골, 갈비뼈 이것도 한때 많이 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진피도 있고 엉덩이 쪽에서 빼는 진피 지방 이런 것도 하고. 와, 정말 다양하네요. 네,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혹시 어떤 건지는 아세요? 제가 듣기로 요즘은 연골을 또 많이 쓴다고도 들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한때는 늑연골, 그러니까 갈비뼈 연골을 빼서 코 기둥도 세우고 그러니까 코 전체도 세우고 콧대도 세우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연골 자체는 이제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표현은 연골이지만 얘는 거의 뼈에 가까워요. 딱딱하죠. 그쵸. 근데 이제 사람의 코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말랑말랑하잖아요. 여기는 딱딱하지만 여기 말랑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많이 썼다가 모양이 너무 이쁘지 않고 딱 봐도 좀 인위적인 경향들이 많아서 지금은 늑연골은 이제 전체 넣는 것보다는 거의 이제 코끝 위주로만 많이 써요. 코끝이 딱딱한 부분에만 늑연골을 많이 기둥 세우는 데만 쓰고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보형물이에요. 실리콘 임플란트예요. 아, 실리콘이요? 그럼 원장님께서 가장 추천하시는 보형물은 실리콘. 안전한 보형물은 실리콘이 맞으실까요? 네네. 실리콘 보형물은 성형외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써왔고요.
그리고 또 FDA에서도 그 실리콘의 함량에 따라서 어떤 성분을 이제 좀 더 급을 나눴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이 메디컬 그레이드 그룹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원장님께 재미있는 코 성형 이야기 또 들어봤는데 이렇게 말씀 주신 부분들 참고해서 수술을 계획하시면 좋은 결과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분은 성형외과 전문의 양동준 원장님이셨고요. 저희는 2부에서 눈 성형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